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재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분이시죠. 요즘에 선관위 이 전산 요원들에 대한 감리만 하면 이번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육군사관학교 34기로 임관했고요. 그 다음에 대위 때 미 해군대학원에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연합사에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 가서 미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군본부에서 군에서 근무하다가 기무사 전산과에 가서 한 5년 근무하고, 거기서 이제 대령 달고 훈장도 받고, 국방대학 교수, 전산학과 교수하다가 대령을 예편해서 현재는 이제 국내 좋은 소프트웨어를 해외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군대학, 미국의 육군대학. 아닙니다. 미 해군대학원입니다. 해군대학. 대학원. 해군대학원에 가셨던 거군요. 석사학위를 거기서 이제 하셨고, 박사학위는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육사에서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1호라고 그러시죠? 1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육사 안에서도 또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대령으로 예편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컴퓨터 과학에도 세부 전공들이 있을 텐데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석사학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논문을 썼고요. 박사학위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병렬 처리, 패러럴 프로세싱 어려운 분야인데 그쪽으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공부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PC로 말하면 CPU가 한 개가 아니고 CPU 1000개로 계산하면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럴 프로세싱 동시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그런 이제 그러시군요. 기무사 전산과 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무사 기본 업무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간첩 잡는 거예요. 그 간첩을 잡기 위해서 간첩도 잡아야 되고 군에 이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때야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박사 받고 육군본부에 근무했는데 아마 그 김무성 대통령 때 기무사에서 IT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스카우트 한 거죠. 그래서 기무사가 한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그때 옛날이니까 그때는 주전산기 IBM 딱 한 대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한 대가 있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막 전산기도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전 기무요원들한테 랜 공사도 하고 PC도 다 나눠주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몇 년이었죠? 그게 1996년도. 제가 6년도 7년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무사가 그때 대한민국에서 IT 1등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KBS 기자가 된 게 1991년인데 1991년에 KBS만 해도 그 먹지에다가 5장을 눌러서 기사를 손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 이듬해쯤에 92년 그 93년 이때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손으로 타자를 쳐서 기사 입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91년, 2년의 일인데 지금 이제 기무사도 아마 요때 손으로 쓰고 서류를 보관하고 하는 것을 전산화하는 그런 대변혁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인 1PC에다가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연결하고 이제 전자결제 이런 것도 다 하는 어마어마한.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 박사님께서 가셔서 그 기무사의 전산화
그 일을 이제 도맡아 하셨다 그런 말씀을 예.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산의 전문가로서 이제 여쭙고 싶은 말씀인데 이번 그 선거 과정을 보면 그런 숫자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걸 다루는 분들의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번 선거에는 뭐 좀 이상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4년 전에 벌써 알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은 프로그램 개발하지 실제 도표 같은 건 나중에 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김한원 박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엑셀 자료를 제일 먼저 보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엑셀 자료 딱 보자마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거 지구상에 없는 이론이라고 김한원 박사님이 제일 먼저 엑셀표를 보신 거예요. 그냥 눈에 탁 드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3, 4일 있다가 우리 명지대 박영학 교수님이 동전 1000개 말로 없는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박영학 교수님 특히 그때 김한원 박사님은 이제 사회생활 하셨으니까 그때 명지대학교 등등등등 통계학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광화문에 나와서 이거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통계학부 학생 제일 먼저 보는 게 통계학부 학생들인데 박영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그 말로 넘치는 바람에 이걸로 끝하고 아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 당시 4년 전에 일본에 있는 한국 교수님들하고 이래가지고 그 엑셀 자료니까 그거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교수님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박영학 교수나 김한원 박사님처럼 엑셀 자료를 딱 보고 그냥 통계 딱 내니까 그냥 이건 그냥 끝난 거죠. 이론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유 전사진이 어떤 놈이 또 작업을 했구나. 순간적으로 알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4년 전에 지금 혹시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공병호 박사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한 페이지 반 썼어요. 그래 이름을 하려고 그냥 제이 박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썼는데 공병호 박사님 볼 때는 제가 쓴 게 너무너무 글이 좋으니까 그거를 본인이 다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맨 앞에 재미과학자라고 재미과학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4년 전에 소주 먹을 때 몇 명한테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글 썼는데 공병호 박사가 나보고 재미과학자라고 얘기했다. 그랬군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 아까 못 찾겠는데 이름 뭐지? 엑셀 제일 먼저 한 친구 그 전문 친구. 네네. 바실리아 TV. 조슈아. 그럼 저는 바실리아도 보고 본도 보고 다 보면서 최종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동이 어디 제야 전문가들 만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었고 마지막에 팔로우 더 파티도 그때는 다 알았는데 지금 원리를 좀 잃어버렸고 그때 팔로우 파티를 다 보면서 속으로 이 중국 놈들이 베이징에 앉아서 양주 먹으면서 자기들이 꼴대낸 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를 새끼들이 베이징에 앉아서 양주 먹으면서 다 쳐다보고 있겠구나 하는 동시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다 알았는데 4년 지나가지고 이제 다 잃어버렸고 하여튼 그 당시 그 팔로우 다 파티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 병렬 처리하면서 제가 이제 소수점 이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저 밑에까지 하는 걸 다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 짜는 거를 바실리아를 포함하고 그 보내 팔로우 더 파티 친구들이 소수점을 이까지 가고 욕으로 막 추적하잖아요. 그 한국의 네티즌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도 해가 어려운데 그걸 왜 저걸 통계치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 네티즌들이 역으로 막 추적을 해가지고 소수 콤마까지 닮는 거를 보면서 참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정렬은 대단한데 네티즌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한 거를 역으로 그 규칙을 찾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을 찾으려고 막 밤새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제야에 속으로 참 대한민국 네티즌 대단하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 짠 거를 그걸 욕으로 해가지고 그 퍼센트를 0.컴마까지 맞추려고 했던 거를 제가 이제 알고 한 4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네. 그 사전 선거와 당일 투표, 예. 사전 투표, 당일 투표 간의 그 통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일률적으로 나는 것,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통계에 나타난 굉장히 유력한 그 부정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한번 좀 설명. 아니 제가 이제 오늘 요새 이제 하는데 지식인들도 이거 잘 몰라요. 아니 퍼센트를 떠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5명, 10명도 아니고 투표하는 사람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다. 1000만 명까지 있고요. 예. 그럼 기본 이제 지역구에 따라지만 지금 10만 명, 14만 명씩 한다고 하면. 그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면 사전 선거하고 본 투표가 이꼬르다 이꼬르 거의 이꼬르 같은 이제 그림 하나 그래 도표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나오는 식으로 이건데 지식인들도 이게 공부를 하고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선전 이렇게 세뇌 당해가지고 야 인마 그럴 리가 있나 인마 사전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식인들도.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내가 1 더하기 1은 이런 부분 앞으로 그러고 내가 어디 가서 오늘 또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아들 딸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하면은 할머니가 볼 때만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똑같아 이런 얘기 하시고 물으면 어디 배웠냐면 저 미국의 육사는 컴퓨터 박사한테 배웠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게 틀리면 지금 우리 생명공학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수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타민 모든 이게 의학이 이 통계를 기본으로 대수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구상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번에도 얘기한 거는 장기자한테 얘기한 거는 지구상에 없는 통계 그래프가 2개가 나왔다. 4년 전하고 이번에. 근데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선거 정보 일기에 선거 관리 시스템이랑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민호인님도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컴퓨터 프로그램 배울 때 제일 배우는 용어가 컴퓨터라는 거는 먹통이고 소프트웨어니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걸 제일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게 뭐 컴퓨터 아주 대학교 다닐 때 배우는 용어인데 그래서 요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거죠. 선거 관리 시스템에 프로그램에 조작을 했으면 그게 이제 가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국회의원이 바뀐 거죠. 그게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 그리고 선거 관리 시스템에 부정선거가 들어가고 모든 인풋이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뭐냐? 가비지 아웃. 그러니까 국회의원 바뀐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인데 제가 그거를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컴퓨터로 2번이나 세했는데 컴퓨터가 얼마나 그 정확한 기계인데 그걸 못 믿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컴퓨터는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아주 충직하고 정직한 기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고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 충실하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컴퓨터가 작용을 한 그런 이제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아주 배운 사람들, 청와대에서 수석까지 한 분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도 대수의 법칙, 뭐 컴퓨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수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수의 법칙에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습니다. 예외가 있으면 지금 이게 10몇 층짜리 11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3이고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공리입니다. 공리.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타민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달나라에 우주선도 쏴보내고 다음에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사일도 정확하게 가서 맞게 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대수의 법칙은 공리고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으면 공리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전문가로서 이 부정선거의 통계를 보고
이거는 부정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을 가지셨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함자를 잘 모르다가 최근에 이게 감리만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음모를 파헤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들이 감사다. 그러면 감사원, 예. 또 감사과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게 감사하고 법적인 효력도 있고 그런 건데, 감리는 어떤 걸 감리라고 합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감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들은 IT 감리는 잘 모르시고 건설, 교량, 빌딩 그런 거 감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IT가 발전하니까 IT도 이제 감리 제도가 있는 겁니다. IT라는 감리 제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기자를 만났을 때, 이게 마지막에 제가 토의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나 하다가 뭐 압수수색이가 막 엄청 용어가 어렵다 하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이 기자님 만나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불은 또 이제 감리제도가 탁 떠오른 겁니다. 결론이 감리구나. 뭐 흔히 말하는 정치에 그런 것도 없고, 왜냐면 IT 감리제도가 다 있으니까, IT 감리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감리제도를 이용을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삼성이라든가 LG에 근무해가지고 20년 근무했던, 예를 들면 KBS, 제가 이제 KBS 전달생 했던 나는데, KBS 같은 데도 프로그램 20년 했던 지금 나이가 보통 한 20년 돼야 이제 감리되려면 컴퓨터 박사라든가 기술사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IT 한 20년 한 분들이에요. 그럼 IT 한 20년 한 분들이 그 5명 만나가지고 학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해가지고 너 어떻게 프로그램 짰냐 만나 물어보고 더하기 빼기 말고 곱하기 나눈 거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려가면 총 다 로그 파일 다 했으니까 로그 파일 다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컴퓨터 20년 한 사람들이 그냥 뒤지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권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IT 20년엔 자격증 있는 분들이 감리를 하게 되면 그 소프트를 이제 정말로 그 프로그램에 써서는 안 될 단어. 이게 선거라는 게 의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달러를 높게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더하기만 있으면 돼. 그렇죠. 1, 2, 3, 4, 5, 6, 7, 8, 9 새벽까지 돌다가 55,555 끝. 그게 끝이면 되는 겁니다. 빼기도 없네요. 빼기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더더욱 안 되고. 그러니까 더하기 말고 곱하기 나누기 빼기가 만약에 선거관리 프로그램에 있으면 그 신고자는 흔한 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뒤져서 예.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있으면 끝입니다. 끝이다. 예, 그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굉장히 단순한 거고 이 선거는 더하기만 있으면 돼요. 끝. 그렇죠. 더하기만 있으면 돼. 맞습니다. 그리고 if가 있으면 안 돼. 예. if 예를 들면 그 조작할 때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다 해서는 안 되지만 if 민경욱 하면은 마이너스 5천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줄이면. 그렇죠. 그 if가 왜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민경욱 아침부터 지금부터 빵인데 이게 빙빙 돌 때마다 1, 2, 3, 4, 5, 6, 7, 8, 9, 10, 11 그리고 새벽 2시에 55,555 끝! 딱 더하기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민경욱 의원님 밉다고 야, 나 온데다가 빼기 인마 3천 해. 뭐. 아니 곱하기 0.8을 해. 그렇죠. 0.9. 이렇게 하면은. 나누기 3을 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좀 더 계속 좀 오늘 괜찮습니다. 얘기해도 괜찮은데 사전선거에 이게 이제 많이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실레라든가 연합부 되는 사람들이 딱 그냥 역추적하다 보니까 요거 3의 배수면 더하기 공짜 하나 줬구나. 그 3의 배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공병 봤으면 진짜 가짜 진짜 가짜 뭐 이러잖아요. 그게 프로그램 1 이제 하나 1, 2, 3 그 3이 이제 나누기 3하면 3의 배수 않습니까? 그러면 더하기 1 4, 5, 6 더하기 1 더하기 1 7, 8, 9 더하기 1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끝까지 쭉 가면 평균 12,000표 만표에서 12,000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떨어지는 게 새벽에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
더하기 1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3마다 더하기 1이. 그러니까 처음에 만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전투표에서 일단 만표 마이너스 하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민원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더하기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님 되게 쉽겠죠. 찾기가. 그렇죠. 더하기만 있어야 돼. 그 네. 프로그램에. 네. 근데 누가 야 장박사 지우면 어떻게 하나? 지우면 지운 게 남아있죠. 로고. 그게 아니라 지운 걸로 다시 한번 돌려. 아. 그러면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국민이 원하는 지구상에 있는 표준 이렇게 표준 편차로. 그렇습니다. 종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나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비교적 간단하네. 간단합니다. 더하기. 자 그런데 예, 그 예. 감리는 어떤 때에 어떤 때에 받는 겁니까? 대부분은 저는 지금 벌써 2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국방대학 교수할 때 일산에 있는데 육사 어느 선배님이 전화 와서 좀 만나야 돼서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감사였는데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장장지 육사 선배인데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잘못된 거 찾아달라고 저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감리 제도가 있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감리하시는 분들 10명을 제가 추천했죠. 추천해가지고 그 감리하는 분들이 한 달 동안 그때 한 달 그때 2000년도인데 한 달 하시고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 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10명이니까 아까 기술사 박사들이 한 달 동안 뒤지니까 그리고 최종은 우리 흔히 말하는 레포트를 딱 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됐습니다. 그거는 저기죠? 뭐 사기업이었습니까? 아니 공기업. 공기업인데 네. 감사가 그렇게 감사가 요청을 하셨다는 요청을 거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 감리가 그러니까 시작됩니까? 제가 지금 규정 같은 거는 이제 예, 모르시고. 모르는데 네. 제주에 감리하는 친구들이 무척 많거든요. 네. 제주에 왜냐하면 전부 다 기술사 박사들이니까 특히나 이제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농협에서 20년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KT라든가 SKT 이런 데는 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 지금 봤던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 해킹의 방지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걸 감리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하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어떤 규정 같은 건 없는데 감리 그래서 제가 그날 당기자한테도 감리협회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어요. 또 알고 싶으면 감리협회 전화해봐라. 규정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감리사가 굉장히 몇백 명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IT에. 예. 그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감리 아닙니까 혹시? 그거 딱 다릅니까? 근데 이제 뭘 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국정원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고 네.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감리는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서비스 돈 받고 하지 공짜로 안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 증권 등등 우리 감리해달라 하게 되면 이제 감리사들이 가서 이제 하고 최종 레포트 내고 이런 게 감리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법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직접 얘기는 못하겠고 그날 처음 얘기할 때는 그냥 아이디어하고 이게 검찰 막 경찰하고 이런 막 압수수색 막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막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IT 한 20년 한 분들이 가서 아까처럼 더하기만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더하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단어 그게 검찰이 가나 오히려 20년 된 분들이 가면 더 빨리 찾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그런 이제 차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 그래서 또 제도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그 감리 때문에 거꾸로 야 장 박사 이게 뭐 괜찮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조직이라 감리가 안 된다. 대통령 명령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법으로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감리 사실은 민 의원님이 저 네이버에 감리협회에 전화만 하셔도 협회에서 규정 관련 근거 아마 다 알려주실 뭐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감리협회가 있으니까. 예. 감리에 대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확률 제로로 봐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가 일단 가비지 아웃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민정문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비지 아웃이 나왔으니 가비지 아웃이 이제 쓰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쓰레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쓰레기 나온 프로그램을 좀 보자. 아까처럼 더하기만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 빼기가 있는 걸 좀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보여주겠죠. 확률 제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줄 것이다. 예. 근데 예. 선관위가 만약에 떳떳하다면 이런 지금 말씀을 다 하시고 저도 그런 걸 4년 넘게 주장을 네. 해왔는데 만약에 떳떳하다면 받으라고 이걸. 당장 보여주는 나부터 아니 자기가 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 장재원 박사님도 포함해서 다 들어오세요.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 선관위에는 3,000명가량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000명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그냥 홈페이지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에 딱 보면 6명이었던데요. 5명. 5명이에요. 실무자 과장까지 아. 6명. 실무자 5명. 선거 등급 1기입니다. 전부 다 배웠는데 제가 20년 전에 기무사 근무했으니까 똑같은 조직이거든요.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제 전사장이 거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과의 이름은 뭡니까? 정보운영과. 그 사람들이 컴퓨터 저 프로그램을 짜고 네, 제가 점검하고.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정보 이제 국장이라고 군대로 하면 대령이라고 국장 한 분 계시거든요. 과가 3개가 있어. 예. 정보 정책과, 정보 운영과, 정보 보호과. 그 정보 정책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정보 정책과는 하드웨어. PC도 놀아줘야지, 서버도 관리해야지, 네트워크도 들어오지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관리하는 과를 정보 정책과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고 정보 운영과가 소프트웨어 하는 과입니다. 거기 이제 가운데 프로그램 만들고. 예, 그거 놔두고 옆에 과가 정보 보호과. 보호과, 해커가 오나 안 오나 정보 그 3개 과가 이제 기본이네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회의하겠죠. 예. 근데 소프트웨어 운영과가 이제 과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걔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왼쪽이 행정. 아무래도 행정이에요. 행정계가 3명이 있고 정보, 예. 예. 그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선거 정보 1개가 5명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무가 선거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외 교포들 선거하니까. 그래서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 제외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 그 한 개 5명입니다. 그 다음 옆에 과가 4명인데 선거정보 2개가 있습니다. 선거정보 2개는 보면은 농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위탁을 합니다. 선관위에다가. 그래서 요번에 농협 회장 누구 뽑느냐? 예. 아니면 뭐 노조라든지 네네. 학교에서도 그렇죠. 예. 초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주면 선관에서 1등급 해주거든요. 그게 선거 정보 2개가 합니다. 예. 비교적 간단한. 예. 그 다음에 이게 3개과가 이제 3명이 있는 과는 데이터베이스 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엑셀 같이. 네네. 정각이 되면 강원도에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그 다음에 인원하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과가 데이터베이스 과예요. 데이터베이스 3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 쓴 선거관리점 운영하는 공무원은 선거정보 1개 5명. 그 5명이 요번에 총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이 5명, 그 선거정보 1개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이름은 선거관리 시스템. 예. 자, 여러분, 제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5명의 주요 이제 요원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나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 국정원에서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안 점검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관위의 전산 요원들이 마치 난파가 돼서 배가 침몰하면 쥐들이 먼저 알고서 나가듯이 거기를 탈출하려고 이직을 하려고 막 움직임을 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잘 해왔다면 보안 점검을 하면 자기네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우리들은 뭐 거릴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안 점검이 있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전산 요원들이 다들 다른 곳에서 일을 찾기 위해서 빨리 어디 일만 있으면은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도망을 나간 그런 흔적들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하신 5명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지, 그러니까 점검한다 그러니까 뜨거 나 이거 여기 있으면 저 깜빵 가겠구나 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인지,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로 조직이 된 사람들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 선거가 있기 전의 일이거든요. 국정원 보안 점검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였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네들이 했던 일이 좀 기록에 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서버 하니까 패스워드가 1, 2, 3, 4, 5라는 거 아닙니까? 1, 2, 3, 4, 5 어드민 ADMIN. 예. 참. 이거 영어를 진짜 오마이 갓이. 예. 말이 안 되지. 1, 2, 3, 4, 5 뭡니까? 예, 그걸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카톡하고 다음에 뉴스 점검하고 다음에 쿠팡으로 그 쇼핑하고 그렇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문을 열어놨으니 그 호시탐탐 노리는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드나들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기회가 되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선관위에서 각 지역의 선관위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위치는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임시사무소 설치하면 이런 컴퓨터들을 회선망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깔면서 KT에 어떻게 계약서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 중앙 서버와 연결이 아니고 연동이 되는 망을 깔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저 감시망을 다 피해서 구멍이 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죠. 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안 봤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를 봤어요. 연동이라고 돼 있어요. 연동이라는 용어 참 어려운 용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연동은 이쪽에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위험한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 서버와 연동되는 망을 깔아달라라고. 어려운 용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쪽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결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이랑 똑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그 임시 사무소마다 쫙 설치가 돼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은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연동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너무 무서운 단어죠. 근데 그걸 제가 봤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프로그램 양쪽에 돌아가는 거니까. 양쪽에 돌아가니까 이쪽 선을 빼면 중공, 북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였고, 다음에 선거사무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 사무소를 갖고 있다,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유엔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위에 경일깁니다. 듣질 않아. 그러니 참 이런 무서운 일이 이제 벌어졌다. 그런 지금 현실이 너무나 무서운 건데요. 오늘 장재현 박사님 말씀을 이제 권위자시니까 이제 듣고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감사 아니고 감리.
감리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파헤칠 수 있다. 감리를 하는데 간단하다. 이거는 다 더하는 거니까 사칙연산 중에 플러스 덧셈만 하는 거다. 만약에 프로그램 중에 빼기, 마이너스나 곱하기, 또 나누기, 또는 if,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바로 부정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 garbage out, 나온 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garbage in, garbage가 잘못된 프로그램이 들어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감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0%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이 그 프로그램을 통한 범법 행위의 유형도 지금 살짝 얘기해 주신 건가요? 3 더하기 1, 3의 배수가 갈 때마다 한 표씩 더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선거가 이제 엑셀로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게 제가 이제 그래프도 갖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하고 가짜가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진짜 더하기 가짜가 섞여 있는 거를 역수적해 보니까 그냥 3에 비했으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if가 이제 이게 공병호 박사를 포함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네티즌들이 이게 밤새도록 하는 친구들이니까 맞다 그러면 if가 되게 많은 겁니다. 예. if가. 예. 예를 들면 if 서울이면 0.5의 3의 배수 더하기 1. if 경기도는 4의 배수 더하기 1. if 인천이면 3의 배수였죠. 부산은 if 6n 더하기 1. 조금만 해도 되니까 뭐 그 이렇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더러워지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간단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이제 요새 그 네티즌을 찾은 중에 유명한 게 우리 추미애 의원이거든요. 그 추미애 의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티해야 돼. 깨끗해야 되는데 if 추미애면 if 뭐면 if 해야 되니까 그 추미애 의원도 저도 이제 뭐 지금 그래프 갖고 다니는데 사전선거에서 한 군데만 이기고 9군데 졌어요. 예. 그러면 본투표에서 예. 그러면 이제 민우 의원처럼 사전선거도 한 군데 지고 9군데 이겨야 되죠. 맞아요. 몽땅 다야.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민우 의원도 알고 계시지만 뭐 연세가 많고 막 공부를 잘하신 분도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막 요번에 예외다 예외. 공부 잘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야야야 그거는 막 사전선거는 이제 얘가지고 막 홍보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죄송한데 그런 말 하시면 장재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력 탄로나니까 네. 가만히 있고 그냥 10만 명, 20만 명이 투표를 했으면 퍼센트가 똑같아. 중학교 나왔던 실력으로 이렇게 콤마 거의 똑같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면 본인이 애들 내가 생각하면 할아버지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이것도 몰라. 뭐 법대 나왔다면서 그거는 통계 법칙에 지구상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떤떤 똑같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임마 추미애가 이걸 된 거는 사전에서 막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대수의 법칙이라든가 우리 수학적 공리는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이 3도 됐다가 4도 됐다가 0도 됐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10층에서 11층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이 엉뚱한데 민가에 떨어지고 다음에 달나라 가라고 그러는데 저 화성으로 없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 공리가 예외가 있다. 이번에는 대수의 법칙이 말씀하시잖아요. 딱 2번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 지구상에 것이다.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 없다. 지난 4.15 선거와 이번에 4.10 선거 2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뭘 했냐면 이거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IT 이제 민원도 그렇고 이제 저도 괜찮은데 우리 젊은 네티즌이 있으니까 이게 전문이거든요.
정치하시는 분 중에도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한 거는 이제 통계, 컴퓨터, 생명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우리나라의 내치인들 전 세계 공부 제일 똑똑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거 도장, 이거 좀 뉴스, CNN 뉴스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아니스트, 정직에 관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정직.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물건 자체가 이게 정직에 걸리는 거고, 모든 네. 제품의 IT에.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해외 가가지고 취직을 한다든가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예, 이게 아니스트에 딱 걸려. 네네네네. 아니스트, 정직에 예.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래서 전 세계 다 한국 똑똑한 건 맞는데, 얘네들이 뭐,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시키는 놈들 아니야? 그럼 이놈들이 프로그램 짤 때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거 탁 털어버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혹시 여기 민호님 이게 이제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아들 딸들한테 대학생이면 통계학과 학생, 전산학과 학생, 그다음 전자공학, 생명공학, IT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강화문에 나와서 흔히 말하는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서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자기가 나중에 취직하고 어디 미국 회사도 가야 되는데 아니스트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통계고 통계를 딱 보고 나면 바로 IT니까 IT 한다는 건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전자공학도 하지 뭐 생명공학 뭐 전부 다 실험실 데이터도 전부 다 프로그램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스트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 스스로 해서 역시 한국은 IT도 잘하지만 아니스트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보다 잘 사는 게 아니스트거든요. 정직하다. 근데 지금 뭐 방산 수출로 잘 되는 것도 다 아니스트하고 가격이 싸고 하니까 지금 물건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 교수님들 뭐 있다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만약에 이 의혹이 안 풀리고 해외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나 국회의원 선거는 전 세계보다도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가비진 아까 말씀대로 가비진 나와서 가비진 아웃 결과가 국회의원이 바뀌었어. 그보다 더 나쁜 가비진 아웃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하고 저는 뭐 대통령님께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스트 문제고 이거 정권 정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라가 깨끗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도 뭐 마음 같아서는 텐트 치고 뭐 민원님처럼 삭발도 하고 그 다음에 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좀 뭐 제 나이도 이제 했는데 이거 국가에 대한 마지막 이제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선 거는 그런 대부분의 분들은 전산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전산 관리 그 소프트웨어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5명이고 지금 통계로 저도 이제 그래프도 갖고 있지만 가비지 아웃이 확실한 겁니다. 네. 이게 그래프로 딱 보면 그 가비지 아웃이 나왔다는 거는 가비지 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가비지 인을 선관위가 막 가비지 아무도 못 보게 한다? 이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말씀하세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가비지 아웃은 확실하지 지구상에 없는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비지 인을 아까 민원 말씀대로 우리는 가비지 하나도 없고 깨끗하다. 근데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가비지하고 결과가 그래프가 다 나왔는데 지구상에 없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럼 본인이 밝히든가 양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양심 갖고 되겠습니까? 자오지가 하여튼 민원님 큰일 하시는데 제가 와서 좀 도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도움 많이 됐고요. 예. 좀 오늘 쉽게 듣지 못할 말씀을 귀하신 분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뭐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무슨 수사, 압수수색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감리사들한테 이쪽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감리를 하게 하면 선관 입장에서도 가장 깨끗한 편입니다. 맞습니다. 뭐 공공기관 오지 말고. 맞습니다. 거기 뭐 예. 무서운 예. 뭐 국정원 사람들, 검찰, 경찰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감리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저런 걸 물어보면 거기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결백하다면 이거를 못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감리를 통과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더하기만 있으면 된다. 거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if가 없으면 바로 부르세요. 자청해서. 김용빈 사무총장 이 방송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듣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장재언 박사님의 존재라든가 주장하시는 바는 이제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구로서 또 이렇게 올곧은 판사 출신이라면 이번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고 감리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더하기만 있으면 된다. 제가 1988년이니까 KBS에 있기도 전인데, 그때 스웨덴 기자들을, 국영TV 기자들을 인터뷰하면서 88 올림픽과 89년 대선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미 필리핀에서 이 부정선거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유혈 사태도 나고 불도 나고 막 이런 국민들의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 스웨덴 기자들하고 외신 기자 클럽에 있는 외국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숫자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여기서 칠 때는 1, 2, 3, 4, 5, 6, 7이라고 쳐도 가면서 곱하기 0.8. 여당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깎아야 되는 데는 곱하기 0.8을 하고, 다음에 다른 데는 1.2 곱하기 1.2를 하면 결국 총 투표수는 같아진다. 예? 그래서 표는 안 나고, 여기서 전화로다 서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여기 1, 2, 3, 4, 5, 6, 7 한 거 맞아요? 내가 입력한 거 그쪽으로 그렇게 갔어요? 라고 하나하나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땅 누르는 순간에 자기도 선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1000만 명이 보면 뭐합니까? 거기에 0. 곱하기 0.8 모든 숫자, if 야당이면, 그러니까 if 뭐라고 할까요? if 민주당이면 곱하기 1.2, if 국힘당이면 곱하기 0.8. 그래서 저쪽으로 입력이 되도록 하면 그거 하나하나 입력한 사람들이 그 무더기로 들어가는 표를 일일이 전국에서 집어넣는 건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또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정선거 사태를 맞아서 어떤 기여를 해주실 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4년 전보다 이제 네티즌들이 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호 의원님 토요일 날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그러셨어요? 예, 네. 들었는데 4년 전에는 바실리아 TV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프라든가 이게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몇 개 없어,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치고 하는 지친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말로만 부정선거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통계를 하거나 엑셀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있는 분들은 주말에 서로, 아니면 또 주말에 모여서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관심 있는 사람 보지만, 제 와이프를 포함해서 전철 타고 다니신 이런 분들은 그런 통계 그래프를 볼 확률이 콤마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다음 토요일이라든 이렇게 집회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꺾은 그래프가 되든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옛날처럼 더 많은 그래프, 더 많은 수치로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정안되면 농담, 지하철에 늘어나듯이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거, 아까 말씀하신 1.2, 0.8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면은 그냥 국회의원 되거나 하는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되고 나머지는 끝. 그래서 이거 상상도 하면 안 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4년 전에는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했기 때문에 괜찮고, 이제 가비지 아웃이 나온 게 이건 100% 다, 저도 좀 그래프도 갖고 있는데
사전선거에서 사전선거에 손을 댔기 때문에 가비지 아웃이 나온 겁니다. 그 가비지 아웃 결과는 지구상에 없는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전선거에 손을 댔으면 정정당당하게 아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관학교 나왔지만 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감사원에 선관위에 있는 분들은 그냥 삼성, LG 이렇게 한 20년 근무한 분들하고 이렇게 토의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런 걸 하는 거를 선관위원장님이 그 5명하고 여기 나이 많은 60대 감리사들하고 서로 밥 먹고 토의하는 거 다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감리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제 말이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서운 사람들 오지 말고 이 단계를 이제 밟는데 가장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음모의 대상이 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감리부터 우리들이 받겠다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요. 대개 이제 컴퓨터를 하신 분들, 또 숫자를 다루는 분들, 통계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우 빠른 시일 안에 이해도가 높고 금방 이해해요. 다음에 거의 다 이제 부정선거의 실체를 이제 가장 빨리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다는 이준석은 왜 그럴까요? 걔는 뭐 요새 뭐 가짜론도 많이 있는데 걔는 이거 이준석 군데 이거 유튜브 보는데 너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 몇 과목 들었어?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라도 기본 대학교 다니면 너 컴퓨터 사이언스 저 성적표 봤는데 너 몇 과목 인수했어? 너 나한테 너 오퍼레이팅 시스템뿐만 아니라 컴퓨터 아키텍처 내도 그 랭귀지 전부 다 네 몇 과목을 들었어?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가 되면 몇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너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내가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지만 오레곤 대학교 전산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밤새 프로그램 짜가지고 무지하게 코스가 많아. 그걸 거치니까 애플도 취직하고 구글도 취직하고 전 세계 좋은 데서 취직하잖아. 더군다나 하버드 나왔으면 물론 정치하는 건 좋지만 지구상에 제일 비싼 좋은 데서 하버드 나왔는데 이 사람아 제일 좀 비싸. 삼성 SD에서 월급 게임이 안 되지 미국에서. 그러려 그러면 하버드에서 나 공개된 거 다 봤는데 오늘 이런 말 처음 하는데 너 하버드 너 과목 그래갖고 뭐 부전공으로 뭐 일본 중국어 공부한다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 부전공으로 경제학도 하고 부전공 비슷하게 하면서 중국어도 한다고. 이준석 뭐 국회의원 뭐 당선 예정자 같은데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학교 그리 쉬운 게 아니다. 하나도 힘들다. 니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제학도 하고 중국어도 해. 아이고 그게 가능하냐 미국에서. 난 과목 수가 있잖아. 안 돼. 학점 수가. 여기 이제 다 아시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만 해도 4년 동안 죽으라고 밤새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졸업을 해야만 컴퓨터에서 취직하잖아. 넌 하버드에서 국비 유학생인데 컴퓨터 사이언스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또 경제학도 뭐 메이저라고 거기다가 또 중국어도 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가 솔직한 말 장난하냐? 아이고 너 나한테 와봐. 너 컴퓨터 사이언스 성적표 다 있는데 너 나와봐. 너 컴퓨터 과목부터 랭귀지부터 해가지고 앱스트랙 엘지브라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 많이 하잖아 학과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부터 감리를 받아야 되겠네요. 감리가 그거네요. 뭘 어떻게 들었어? 저 랭귀지부터 한번 해봐. 네. 뭐야? 과목 학점이 어떻게 돼? 네, 학점 수가 과목 수가 안 됩니다. 과목 수가. 이준석부터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의 정직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직과 관련된 선거 제도와 관련된 것에 부정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건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한미 동맹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선거 제도가 엉망이 된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은 미국이 동맹 자리를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더 분발해서 이번에 부정선거의 음모를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고 그 주동자,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집착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부정선거론을 펼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다. 미래의 얘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미래가 4월 10일이었어요. 40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0선거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또 과거에 집착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 선거가 또 엉망이 됩니다. 예, 여기 제가 문외한으로서 하는 이야기 이것 다 무시하셔도 되는데 장재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은 진리입니다.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굳고 정년퇴직을 하신 그런 민간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따셨지만 여기 와서 군 관련 단체들 거기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또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강의를 하시고 지금 정년퇴직을 하신 이런 훌륭한 분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이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박수 쳐주시고 응원도 보내주시고 다음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다음에 11일 이렇게 매주 대통령실 근처에서 용산 삼각지 대통령실 근처에서 저희들은 크고 작은 집회를 열 겁니다. 국토본에서 여는 많은 집회 이거 오셨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또 오시면 제가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여러분들도 와서 이야기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행진도 좀 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민경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